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쪽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지분 경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지분 경매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지분 경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분 경매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물건 담아놓고 보다가, 지분 경매 쪽에 대해서 관심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사건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으로 뭐 종료는 된 건데, 일반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도 이제 뭐 가족 명의로 이제 그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고, 요즘에 뭐 결혼하면은 공동 명의로도 해서 이제 5대5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뭐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인데, 그냥 일반 아파트고요. 이게 그 지분권자가 보면은 건물 등기를 봤을 때 이 4분의 1이랑 4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채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돈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4분의 1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경매를 이제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유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채무가 어떻게 해결이 돼가지고 이게 종결은 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가장 오늘은 제일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 지분 경매를 좀 해볼게요. 네, 지분 경매라고 하면은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요즘에 이제 토지 지분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묘지 같은 거 지분 경매 같은 거 보면은 확실히 금액대가 좀 낮을수록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쪽에 있는 그 묘지 지분이 엄청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분 경매는 또 낙찰가액이나 이런 거 분석해 보면은 확실히 금액이 좀 높을수록 덜 들어오긴 해요. 왜냐면은 지분 경매는 거의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들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예. 경쟁률이 낮은 만큼 내가 현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지분 경매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분 경매도 이제 꾸준히 하면은 웬만한 이제 그 직장인들 연봉만큼 다 벌 수 있어요, 1년에. 예,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서 지분 경매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그냥 뭐 일반 아파트거든요. 일반 주공 아파트고, 뭐 남양주 뭐 와부 덕소에 있는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데, 지금 지분이 나온 거는 보시면은 4분의 1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1억, 이 4분의 1의 지분만큼 1억 500으로 시작을 했다가 7,350이 됐다가 5,145만 원이 됐다가 이제 이게 얼마 안 납두고 기각이 된 건데, 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지금 임차인이 없거든요. 임차인이 없고 그러면은 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심플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유자가 전부 사용하는 거고, 뭐 이런 권리 분석이 있는데, 권리 분석은 뭐 딱히 안 보셔도 되고, 아파트 경매는 어떻게 보냐면은 네이버 부동산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덕소 주공이라는 데인데, 지금 평수가 전용으로 이제 17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3평 정도 되는 거고, 매매로 봤을 때 이제 최저 가격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돼요. 네, 3억, 뭐 3억 2천 이 정도 되는 건데, 최저가 기준으로 3억으로 본다고 하면 4분의 1이니까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지분은 시세대로 치면 7,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5,145만 원 정도 떨어졌죠. 만약에 우리가 뭐 한 5,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다 칠게요. 그러면은 그 실제 이 지분의 시세는 7,500만 원인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4분의 1로 쪼개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팔아요. 네. 이게 시세가 7,500만 원인데 지분권자한테 한 7천만 원에만 팔아도 우리는, 그러니까 그 지분권자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고, 우리도 낙찰가액보다,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이제 지분권자한테 넘기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해관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태반이에요. 뭐 아파트 같은 것도 거의 강제 집행까지 가진 않지만은 강제 집행까지 가는 거의 궁극적인 이유가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이제 가족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봐도 뭐 상속 받아가지고 사회행위 취소로 이제 4분의 1을 받은 건데, 딴 분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는 이 집에 지금 뭐 살고 있지만은 이사 갈 생각이다. 그리고 난 살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 나머지 지분권자가 이제 사고는 싶은데 금액대 가지고 자꾸 조정이 안 되면은 이거를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 돼요. 공유물 분할 소송이 뭐냐면은 이게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아서 등기를 치면은 지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넘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뭐 시세가 좀 더, 만약에 이거를 3억에 낙찰받았다 칠게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 건물 통으로 나오는 거를 3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4분의 1 지분권자인데 공유물 분할 반환 소송을 하면은 3억에 낙찰이 되면은 나는 7,500만 원, 그 분은 2,250만 원,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은 단기로 될 가능성도 크고요. 안 되면은 끝까지 갈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유물 분할, 그러니까 그 지분 경매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이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예, 내가 한 5천, 7천, 뭐 1억 좀 안 되게 돈이 있다. 그럼 이런 공유물 그 지분 경매로 조금씩 불려보세요.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대화가 안 되고 하면은 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해서 막 몇 개월씩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감안을 하고 들어가시고, 그게 잘 되면은 이제 현금 흐름 창출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도 다른 내 일을 또 하셔야죠. 이것만 마냥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분 경매도 소액으로 하기에 되게 좋다. 그리고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를 많이 보시지만은 토지 지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 토지 지분 경매도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테지만은, 이 지분 경매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이해를 시키고 상대방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은 늦게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소액으로 꾸준히 하기에는 괜찮다. 네. 이 경매로 찾아보면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한번 소액으로 아파트 지분 경매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분석하실 때는 너무 이런 입지도 중요하지만은 이 등기부등본만 보면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 등기부등본 뭐 이것만 봐도 지금 4분의 3, 4분의 1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상속이 돼가지고 사회행위 취소 이제 소송이 돼서 일부를 이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명이 된 건데 가족일 거거든요. 네, 가족일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쉽지 않을까. 이게 임차인이면 골치 아프거든요. 네, 임차인이면은 골치 아프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기 오른쪽 위쪽에 전화도 있고 댓글도 있고, 네, 저희 블로그나 인스타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